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31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심리정입니다. 정말 너무 무더웠고 비가 많이 내리던 8월이었습니다. 그랬던 8월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니 정말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아 좀 시원섭섭합니다. 이제 9월이 되고 시원한 찬바람이 불어도 계속해서 저희는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장 우리 증시는요. 낙폭 과대 판단에 좀 극적 반등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개인의 매수세에 우리 지수 좀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원달러 환율 좀 반락한 모습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그럼 지난장의 뉴욕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파월 쇼크 여진의 3거래일째 지금 하락하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그래도 반등을 좀 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 인사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으로 투자 심리 위축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한 지난장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하락세 보이더니 지금 그 하락폭 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0.57% 하락하면서 2,43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장 초반에는 매도세 보이더니 매수세로 좀 전환했습니다. 지금 0.04% 강보합권에서 79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레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 준비되어 있는 온라인 강연회 소식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에서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올 겨울 우리에겐 압도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립니다. 조금 더 자세한 안내사항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은 왜 빠졌냐면 미국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건데 이제 미국 시장은 정확한 지수 자리들이, 그러니까 지지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제가 강연회에서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에서 이미 다우존스 1차 3만 얼마, 나스닥 얼마 이렇게 가격을 1차, 2차를 정확하게 찝어드렸는데 여기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강연에 오신 분들은 제가 그거 적어가라 그랬어요. 공책에다가 적어가라,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라.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 자리이고 그 자리들이 지지가 되면 무서울 게 없는 거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략 요거 맞아요. 대략.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비밀이고 어쨌든 강연에 오신 분들은 그거를 제가 드렸죠. 그래서 그 자리가 안 깨지면 이건 눌림목선, 올라간 폭의 조정 눌림목폭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이란 말이에요. 눌림목. 이게 지금 밑으로 급락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모양이 아니고 누르고 다시 반등을 주기 위해서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아직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1%대 하락을 더 추가적으로 더 보였다라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급락보다는 아침에 개파락이 떨어졌다가 종목들이 반등을 주면서 낙폭을 줄이거나 또다시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 또 강한 놈은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없을 거다. 제가 이 얘기를 해놓고 왔는데,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미국 시장이 저점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폭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장이라면
지금 벌써 종목들이 막 다 무너져야 돼요. 그냥 쾅쾅쾅 무너지면서 막 종목들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주 플러스 태양광인데 이런 애들도 강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G2 파워 이것도 이제 태양광 섹터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강하고 원전 테마의 BHI 물론 이제 이런 테마주들이고요. 근데 테마주들에서 이제 강한 애들은 또 강하고 있고 그다음에 SM, CNC 이것도 강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행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이쪽도 지금 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현대차 안 무너져요. 무너질 생각이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저걸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약세장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게 밑으로 정말 깨지는 시장이 도래했을 때에서 지금 정도 이 정도의 모양이면 우리나라는 지금 종목들이 무너져야 돼요. 코스피가 무너져야 되고 코스닥이 더 빠지고 밑으로 콱콱콱 무너져야 되는데 오늘 지금 코스닥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아침에서는 개파락이 조금 나왔다가 지금 거의 이제 계속 낙폭을 좀 줄이면서 60일선에서 지지하고 있죠. 결론은 우리나라는 지금 눌림목이고 미국 시장도 눌림목이고 지금 눌림목으로 가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주식을 던진다 그러면 최저점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점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주식 던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텨야 돼요. 눌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지지 2,400을 두고 박스권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 사실 2,350까지 밀려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반등을 주려고 계속 모양을 잡고 있는 중이고 종목들의 흐름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밀리거나 그런 흐름들은 이미 지금까지도 안 나왔다면 없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00을 지지를 두고 박스권으로 물론 이걸 이렇게 갖고 N자형으로 갖고 2,700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죠. 근데 바라진 않아요. 이렇게 약한 장에서 2,700을 가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욕심이고 그냥 박스권 정도만 만들어주면서 일단은 2,500을 안착하기를 그런 이제 기대감을 두고 눌림목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500또 안착을 하면 2,550이 바로 전고점이니까 그거를 뚫으러 가는 그 시도만 해도 종목들이 바닥에 있던 애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안 간 애들은. 간 애들은 많이 갔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던지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사는 자리이고 버티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태조이방원은 여전히 강합니다. 어제는 이제 태조이방원도 뭐 빠지진 않았어요, 많이. 태조이방원이 조금 눌리는 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강한 애들은 계속 강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순환매로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 그다음에 엔터주들 이런 애들도 지금 강하죠. 그래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인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낙폭과되는 종목들이 이슈를 조금만 붙이면 또 급등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 또 순환매가 도래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다 요점을 얘기를 하면 지금은 많이 빠진 종목들 던질 자리는 아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모두 하락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 시장 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종목별 하락폭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신 대로 우리 증시 지금 하락세를 보이는 좀 불안한 시장이라기보다는 눌림목 상황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종목의 흐름 그리고 2,400선 지지의 상황 한번 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61 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꼽아주셨던 우진 5% 수익률 가져가주면서 든든하게 우리 계좌 지켜주고 있고요. 화요일에 꼽아주셨던 팜스토리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 하나시스템 꼽아주셨는데요. 3.9% 그리고 목요일에 한전산업은 5% 수익률 이렇게 든든하게 가져갔습니다. 오르비텍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오르비텍 다시 한번 꼽아주셨고요. 그래도 그 하락폭이 좀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화요일에 하나시스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45.3%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하나시스템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산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방산주들이 눌리고 있어요. 근데 이 눌리고 있는 거는 저는 오늘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제 그 정도 한 번 더 어제 미국 시장의 뉴스를 보면 3대 지수 지지선 라인 다 깨졌다. 이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1% 빠졌어요. 5% 빠진 게 아니고 1% 빠졌습니다. 어쨌든 1% 빠지면서 지지라인 모두 다 깼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폭락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다 쏟아져 내려가야 되는데 안 쏟아져 내려가죠. 지금 뭐 삼성전자서부터 해가지고 쭉 대형주를 보면 그렇게 급락세는 보이지를 않아요. 뭐 빠져봤자 많이 빠진 애들은 1%, 2% 뭐 이 정도 있는 애들이 많이 보이고 물론 뭐 삼성전자처럼 4.8% 빠진 애들도 있고 한국가스공사처럼 4% 떨어진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뭐 몇몇 애들은 그렇게 떨어지지만 반대로 또 올라가는 애들은 또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지수는 지금 약보합 수준으로 지금 이제 맞춰주려고 그러죠. 코스닥은 플러스에 있고 즉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저런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면서 4일째 지금 하락하고 있다. 뭐 지지라인 다 깨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무너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거의 하락의 바닥에 근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정받으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은 이제 다시 시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장이 올라가면 좋은 종목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방산주들은 왜 좋으냐? 지금 폴란드가 20조 넘게 25조의 그 무기를 한꺼번에 샀는데 이게 또 다른 유럽 나라들과 그 많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무기 수출이 단번에 단일 계약으로 25조 정도를 팔아치우려면 과거에 뭐 사우디라는 그런 이제 돈 있는 나라가 뭔가 이제 전쟁을 한다라든지 뭐 그럴 때에서 미국에서 대량으로 뭔가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거나 전쟁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단일 계약으로 크게 파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뭔가 나라가 전쟁 상황으로 발발하게 되면 일단은 보급과 탄약과 포탄과 무기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있는 모든 전략적인 모든 돈들은 일단은 다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 물자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단일 계약으로 크게 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25조짜리를 단일 계약으로 한 방에 나온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무기에 관심이 이만큼 없지는 않았겠죠. 이만큼 있던 사람들이 관심을 더욱더 크게 가져갔는데 그게 또 이번에 또 이집트라든지 이제 공군 그 이제 훈련을 거기서 이제 그 에어쇼를 펼치면서 이집트 공군하고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이제 어제도 얘기드렸죠. 그래서 이집트 공군이 그 비행기를 보면서 정말로 그 우수성을 본인들이 알게 됐고 원래 그 레이서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직접 몰아보거나 보거나 하면은 다 선수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들이 전 세계에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수출이 그래서 지금 비행기 같은 경우는 FA50 같은 경우는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허황된 꿈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수출권 이후로 계속 이게 동남아라든지 이런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사우디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 폴란드 많은 나라들로 이제 수출이 계속 될 텐데 그래서 이 얘기들은 분명히 계속 이게 이제 수출 소식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는 걱정을 하나도 하지를 않아요. 전 세계 이제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긴장 고조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제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사질 못하더라도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일 그나마 만만하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어차피 시장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폭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눌림목이 돼서 거의 이제 하락 마무리 국면으로 봐요. 그러니까 종목들 움직이는 걸 보면 알아요. 종목 움직이는 것들이 폭락하고 급락하고 밑으로 쑤셔박히고 하한가 가고 이런 애들이 많아지면 시장은 이제 폭락으로 가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지금 종목들 보면 이쪽 저쪽 은근슬쩍 튀어 도망가고 올라가고 주도 섹터는 살아있고 그 주도 섹터 내에서 방산주도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동안에 먹거리 시장은 크게 열린 게 또 방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00%로 따졌을 때에서 우리나라가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2.8%인데 8위예요, 8위.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로 인해 가지고 지금 8위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의 2.8%를 담당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대략 20%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39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둘이서 이제 다 해먹고 있는 시장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점차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은 2.8%의 그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20%까지는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지금 판 거에 20% 늘면은 올해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조 정도 팔았다 치고 되면은 여기서 한 10배, 15배 정도 늘리면은 5배면 150조. 그럼 10배면 1,500조가 되나요? 어마어마하네. 어쨌든 나중에서는 이제 뭐 500조 뭐 이 정도 무기 수출하는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거 너무 큰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은 어쨌든 2.8%에서 더욱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9%까지 늘릴 수 있다. 내년까지. 이런 기사들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면 무기 수출국에 뭐 영국도 따라잡고 독일도 따라잡고 뭐 그렇게 해갖고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뉴스를 봤는데요. 저는 그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그 기사에 나온 겁니다. 5.9%까지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수출줄들 지금 뭐 IT라든지 이쪽들은 계속 얘기들이 안 좋게 나오지만 이 무기 관련주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들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일 안전한 쪽이 아닌가. 그리고 한화잖아요. 하나그룹 주니까 이쪽 오늘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제 이제 표역 종목이 이제 하나시스템 뭐 계속 지금까지도 얘기했는데 한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하나시스템은 이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통합하는데 얘는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이쪽에 이제 UAM이라고 도심 항공이 있잖아요. 그쪽에 또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통합하기에 너무 아깝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재벌 3세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고 이제 따로 떼어놓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분 구조를 또 나눠놓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이게 안 좋아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이제 그 무기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A사 레이더가 굉장히 좋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 A사 레이더의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무선 그 통신 이거 연결시키고 뭐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거는 뭐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거는 만들더라도 그 안에 통합하고 무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하나 시스템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통신 체계라든지 뭐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비행기를 뭐 미사일을 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얘네들이 다 맡아서 하거든요. 만약 미사일 우리가 쐈는데 상대방의 적국이 그 미사일의 그 통신을 가로채가지고 자기네들이 유용하게 쓰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뭐 자폭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무인 체계에 대한 그래서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인 비행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주포 같은 경우도 제가 통신 체계 어제 말씀드렸죠. 사격 통제 지휘실에서 이거를 뭐 이제 좌표를 날리면 그거를 그리고 이거를 모든 이제 무기들의 이제 그 모든 무선 체계를 얘네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에서는 뭐 로키드 마틴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디펜스랑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통합해가지고 한다라 그러는데 왜 하나 시스템을 왜 뺐느냐? 저걸 빼면은 붕어빵에 팥이 없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쪽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중에 하나는 이쪽에 있는 기술력들이 이제 민간 쪽이 또 많고 앞으로 이쪽에 커질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아는 UAM 도심항공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 쪽으로 더욱더 확대가 돼갖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만 단독적으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크니까 앞으로 이제 도심항공이라든지 이런 무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커질 거니까 방산 쪽으로 좀 따로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산도 엄청 커질 거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민간 쪽으로 뭐 통신 체계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다 이런 부분이잖아. 결국은 자율주행의 통신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산 쪽으로 넣기는 좀 아까운 것 같으니까 이걸 따로 떼어놔서 이쪽도 키우고 저쪽도 키우자라는 식의 지금 하나의 결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방산 플러스 나중에는 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통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슈가 될 쪽이라 저는 어쨌든 좋게 보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그래도 시장이 흔들렸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고 우리나라 시장 어제 반등 주고 그런 가운데서 어제 못 올라가서 좀 아쉬웠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제 하나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죽지를 않으면 그리고 우리나라 계속적인 그 방산 수출 이슈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상치를 보고 있는 게 뭐 50조 이상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서는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이제 분담금 안 내고 막 그래갖고 막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내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자꾸 막 우리나라 막 비행기 사주고 막 그러면 인도네시아에다가 일단 훈련기도 이제 납입이 들어오면 이걸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돈을 안 주면 이 훈련기를 개조해가지고 폴란드한테 갖다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러면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급해지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먼저 돈 다 입금하고 다 비행기를 다 받아가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다른 나라 먼저 주고 얘네들은 나중에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슬슬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갑질할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들도 계속 그래서 먼저 구매하는 나라가 일단 이제 이득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올해 내년에서는 방산주들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흔들리더라도 오히려 저는 주워 담아야 된다 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화, 항공우주,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현대위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흔들면 다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뭐 흔들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시스템. 그래서 차트는 여기를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우상방으로 뚫고 나가는 자리니까 괜찮습니다. 양호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가 외국인들이 최근까지도 열심히 사놨어요. 그럼 얘네들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앞으로 그 지금 우리나라 점유율이 전 세계 2.8%인데 나중에 5.9%도 대단한 거지만 지금보다 2배 더 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수출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20%까지 저는 봅니다. 좀 분명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얘네들이 과연 이 하나 시스템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안 있을걸요? 이게 쭉쭉쭉 올라가고 아마 계속 올라갈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나중에 한번 봅시다. 저는 이거를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산, 국방력 이 기술은 진짜 전 세계 어디 나라도 뒤지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비행기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개조하고 뜯어보고 옛날에는 미사일 하나 달라 그래도 막 미국에서 막 불허하고 안 된다, 뭐 호환 안 된다, 뭐 고치려고 뜯어보면은 뭐 기술 유출 때문에 뭐 안 된다 이랬지만 이제는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고삐가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산 이쪽은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전일 표육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 두 가지 보겠습니다. 자, 풍산. 자,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는 한 32,000원쯤 가면은 저항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17.4%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건데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하면 되고요. 보니까 지금 뭐 어제 그저께 세아베스틸 지주인가? 세아베스틸 지주. 그러니까 철강 섹터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이상하게 좀 급등하는 고려아연도 그렇고 이상하게 급등한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풍산도 어쨌든 얘도 철강 섹터예요. 근데 이제 탄피 만들고 포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산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거고 32,000원까지는 그냥 지금 시장 그 지수 막 흔들리고 막 그래서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풍산에서 물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 이거는 이제 방산주. 원래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 그러니까 정말 최고로 따지고 있는 종목은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그쪽을 사고 싶은데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202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저는 지금도 시작이라고 봐요. 지금 680% 올라갔거든요. LIG 넥스원. 더 갑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이거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이거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10만 4천 원. 나중에 20만 원 간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봐봐요. 나중에 가나 안 가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지금 15,000원짜리가 지금 400%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12만 원 넘어가고 20만 원 넘어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방사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카이,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바닥에서 지금 16,000원짜리가 59,000원 갔으니까 얘도
한 90% 정도, 300% 가까이 간 거지만 이것도 10만 원 넘어간다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주들은 그냥 이제 시작이에요. 점유율 2.8%지만 전 세계 이제 무기 수출국 8위까지 많이 뛰어 올랐다 하지만 아직 올라갈 그게 많아요. 러시아 그 뻥스펙이라 그러죠. 러시아가 전 세계 무기를 20% 정도 가까이 팔고 있는데 러시아는 따라잡아야죠. 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근접하게는 갈 수 있다고 봐요. 향후 10년 안에 당장은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뉴스 나온 거는 내년에 5.9%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정도. 뭐 그 정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이룰 텐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한화도 여기서 쟤네들이 저렇게 잘 가준다면 얘도 이 4만 원, 5만 원을 간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더 사면 되고요. 최근에 어제까지 32.9%까지 올라왔는데 절반 팔고 절반 이하 남은 것들은 그냥 버티세요. 버티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무슨 또 수출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또 사겠다 얘기 나오고 또 어디가 또 산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 그때마다 열심히 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전 세계가 지금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 유럽 나라들 보면은 M123 전차라 그래가지고 60년 전에 50년 전에 쓰던 그 달구지 같은 거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너무 상태도 안 좋고 뭐 수리도 안 돼 이제는. 그거를 이제 지금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갈다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꾸 이제 전쟁을 계속 이렇게 막 하려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방산주들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자 똑같은 얘기인데 자 하나시스템 그러니까 오늘은 뭐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뭐 폭락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싸게만 잘 주워 담으면 됩니다. 지금 벌써 조금 올라갔는데 아까 그 가격에서 그냥 그 정도 15,000원짜리 싸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제도 15,800원인데 사실 15,800원이나 15,250원이나 그 가격이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15,250원 뭐 여기서 어제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방산주들은 흔들릴 때 그냥 사놓고 불안하면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 뉴스를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얘기들이 어느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다. 조만간 얘기 나오다. 이게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방산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기밀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관심이 있다면 밀리터리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흘려주거나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방산주들은 정말 앞으로 정말로 크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방산주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원년이 돼서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먹거리 시장 계속 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하나시스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한화시스템 잡아주셨습니다. 방산주인 한화시스템인데요. 오늘 방산주 다소 눌림목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방산주에 대한 우리 기술력 좀 기대감이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15,250원입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61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오늘 어떻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뭔 일인지 이렇게 푹 빠지네요? 뭐 많이 올라갔으면 저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니 무슨 그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글쎄요, 뉴스는 지금 보진 않았는데 한번 뉴스 한번 잠깐 한번 봐볼까요? 예.
아, 지주사 블록딜 소식에 급락했다 그러네요. 예.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000원에 네. 50%. 21,000원에 50%. 예. 일단 뭐 블록딜로 뭐 지분을 좀 나눠준 것 같은데 네. 최근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과거에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갔다면 엄청난 호재가 됐을 겁니다. 예. 그렇죠? 삼성에서 받아갔다. 아, 두산주를.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엄청난 호재가 있을 건데 많은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폭등을 할 거고 반대로 뭔가 시장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몰래 저렇게 이제 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의혹을 갖게 되면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 건데 아마 후자가 됐으니까 저렇게 됐겠죠. 뭐 특별히 나온 이유는 지금 없는 것 같고 그냥 자사주를 일단 팔았다는 얘기가 내 주식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팔았으니까. 될까요, 이게? 네. 뭐라고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조정 받았으니까 한 62선까지는 밀리겠죠? 19,000원. 네. 밀리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뭐 조금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네. 보면 괜찮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배당락이 아니고 무슨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블록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예. 그 시간에서 대량으로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기존 주주들한테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배당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죠. 예. 그냥 아이, 그럼- 그걸로 그냥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그동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41%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냥 그거에 따른 그냥 눌림목이라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자기 회사의 주식을 누군가한테 팔았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기는 뭔가 차익 실현하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 대표가 내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일단 이건 무조건 다 악재로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은 회사의 사정을 제일 잘하는 회사 당사자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거는 뭔가 안 좋으니까 팔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개파락이 확 하고 떨어진 건데 근데 이미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일단 반영이 됐으니까 재료 소멸이 된 거고 한 19,000원 정도를 지지를 하면은 또 다시 반등을 주면서 21,000원, 22,000원 다시 올라올 종목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뭐 너무 겁은 안 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급락을 한 건 아니겠죠?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 뜨겠죠.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지금 상장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고 여기 뜨겠죠. 뉴스에. 근데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럼 뉴스는 나온 게 이거 하나예요. 그냥 지분을 팔았다. 이게 뉴스예요, 지금. 지분을, 그러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에 있는 주주들이 팔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팔았잖아요, 회사가. 그리고 회사 19,000 당사자가 팔았다는 거는 무조건 악재로 반영을, 거의 대부분 악재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19,000원까지는 뭐 조정을 보시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지분을 팔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팔았다. 아니면 뭐 현대그룹주한테 팔았다.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둘이 지분을 나눠 가지면서 우샤우샤 혈맹을 갖겠다. 뭐 이런 거라면 이런 느낌이라면 근데 약간 지금 뉴스 나오는 걸 지금 대충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회사 대표가 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의혹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회사가 안 좋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왜 글쎄요, 주식을 그래서 팔았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온 뉴스는 없어요. 그냥 의혹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두고 저 사람 뭔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몰아가는 거예요. 건강 되게 좋은데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몰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축구 잘하고 있는 손흥민 그 선수가 지금 원래 축구 잘하고 있는데 요즘에 골 한 4경기 동안 못 넣었다 그래서 지금 손흥민 씨가 지금 뭔가 지금 몸이 안 좋은가? 이게 의혹이란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 회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4경기 골을 못 넣었다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뭐가 지금 뭐 병이 났다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의혹에 흔들리지 말고 근데 매수 가격이 좀 높기는 해요. 그래서 한 19,000원까지 조정받으면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세요.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올라오겠네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평화산업. 자, 매수 가격 1,800원에 10%. 그냥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지수가 아직 우리나라 지수가 2,500을 회복을 못해서 그런데, 자, 지수를 보면은 요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잘 지지하고 양봉 넘 이중바닥형 비슷하기도 하고 수렴형 비슷하기도 한데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바닥을 잡고 있는 모양에서 양봉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미국 시장만 올라오면 됩니다. 그럼 2,500원 올라오면 이 평화산업도 위쪽으로 일단 1,800원에서 1,900원은 위로 올라갈 종목이고 지수가 2,500 갔을 때 거래가 한 번 더 실리면 돌파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니까 일단 수익 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냅두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한국종합기술 8,150원에 10%. 수익이 났다가 지금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N자형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9,500원에서는 한번 팔아주고 내려올 때 다시 사고 또 올라올 때 팔아주고 했은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욕심을 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번 더 내려오면은 한 8,000원까지는 봅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는 눌림목을 더 줄 수는 있어도 다시 올라오면은 9,000원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거기서 비중을 다시 줄여주시고 일단 8,0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문자 종목의 KG ETS 18,000원에 20%. 얘는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패턴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패턴인데요. 요거는 다시 올라오게 되면 여기 일단 지지를 해줄 겁니다. 뭐 시장이 급락 장세가 아니니까 해주고 16,000원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얘는 18,000원으로 언제쯤 갈 수 있을지는 16,000원에 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요? 파워로직스 12,000원에 40%예요. 비중이 80%나 되세요? 40. 아, 40%? 40%도 많은데. 많아요. 그러니까 12,000원이면은 오늘 급등 나오는데 뭐 급등 나와도 수익이 아니다 보니까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파워로직스가 근 2년 동안 매번 조정만 받았어요. 중간중간 올라가긴 했어도 네. 한 4년 전부터 갖고 계신 거네 보니까.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셨는데 물 탄 거예요. 근데 이게 길게 보면은 그 가격은 회복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원래 주식은 올라가고 빠지고가 반복인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많이 빠져도 짧게 반등 주면은 짧은 시간에 올라오면 1년 정도가 걸리고 정말 오래 걸리면은 뭐 10년도 걸리지만 얘는 10년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한 2년 정도 봅니다. 12,000원까지. 2년 더 기다려요? 네, 12,000원까지 본다면 만약에 8,000원까지 본다라 그러면 조만간에 올 것 같아요. 8,000원은. 아, 예. 뭐 9,000원까지도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9,000원 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12,000원까지 올라가려면은 올해는 좀 글렀고 내년도 모르겠고 한 2년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참 좋은 회사였는데 맞아요. 그 등급이 자꾸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트를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괜찮아도 있잖아요. 세력들이 돈을 넣었다가 빼버리게 되면 그 올라갈 수가 없고 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차트 모양은 지금 이제 대바닥 자리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 조정을 받고 올라가더라도 과거에 한 이때쯤으로 봅니다. 지금 위치가 한 2016년도 네. 아니면은 과거에 쫙 왼쪽에 보면은 그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지금 차트 모양이 이렇게 지금 하락의 한자로 이렇게 떨어진 게 여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 위치, 네. 여기 아니면은 뭐 여기 정도로 위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면은 한 1년, 2년 올라갔다가 또 빠지면서 한 4년, 5년 또 고생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위치면 한 10년 걸리면 올라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위치면은 2년 뒤에 이렇게 폭등하는 위치들이 여기서 나중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 12,000원으로 저는 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또다시 폭등 장세가 올 것 같다. 나중에. 지금은 뭐 8,000원 정도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릴 자신이 없어요. 8,000원 와도 너무 비중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 용기가 안 나네요.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네. 한 8,000원 넘어가고 9,000원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잘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제가 궁금하실까요? 첨보를요 22만 500원에 한 5%를 매수했거든요. 근데 저점 있고 같아서 샀는데 조금 조바심이 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갖고요. 자, 첨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도 2차 전지 쪽인데 H전자가 네. 2차 전지에 지금 코스모학서부터 몇몇 종목이 강해요. 파워렉스 강하고. 근데 지금 다 강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강한 거고. 그리고 네. 이 첨보의 지금 차트의 모양은 지금 이미 꺾였어요. 이게 하락 트렌드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전에 이제 파워로직스로 따지게 되면 지금 파워로직스도 그동안 한 2년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꺾이면서부터 해서 재미가 없던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게 되면 지금 첨보 위치는 한 이쯤이 돼요. 네. 여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첨보가 파워로직스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어요. 첨보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고 만약에 네. 예, 여기도 보면 이렇게 꺾였죠. 네. 지금 첨보의 위치로 따지게 되면 대략 한 이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첨보는 지금 꺾였기 때문에 그럼 얘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그냥 올라올 때 잘 팔아주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 흐름은 하방으로 내려가는 흐름이지만 단타로서는 저점이 지지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바닥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2차 전지가 또 강하고 네.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 안 깨지면 대략 21만 원이 안 깨지면 여기서 반등 주면은 23만 원 정도에서 1차 23만 원, 2차는 25만 원. 그 정도 내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럼 추가 매수는 할 필요 추가 매수는 없네요?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단타거리로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로 가져가면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장기로는 하지 네네. 마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어쨌든 지금 뭐 네. 300원 수익 났는데 좀 더 가져가셔갖고 네. 한 23만 원 정도에서 1차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된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 알콜 11,500원. 아직 하락 트렌드를 못 벗겨서 그래요. 여기를 벗겨야 되는데 못 넘어갔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 보니까 기관들이 근데 이게 물량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씩 거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폭락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도 기관들이 조금 사니까 뭐 단타거리로 11,500원까지는 들어줄 수 있어요. 한 8% 정도만 올라가면 되니까. 들어주면 일단 파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꼭 한국 알코올 갖고 가고 싶다. 그럼 11,500원에 팔았다가 10,000원 이하에서 사세요. 그러면은 물려도 빠져나오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11,500원에서 올라오면 팔았다가 10,000원 이하에서 사서 단타를 가지고 놀든 뭐 매매를 그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현대차 자 문자 종목으로 들어온 건데요. 22만 4천 원에 20% 지금 흐름은 2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2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자동차 부품주들도 움직이고 그러겠죠. 어쨌든 흐름은 그래요. 흐름은 코스피 지수도 급락이 없으려면 현대차 같은 애들을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자동차이지만 로봇 관련주죠 이제. 그래서 로봇, 뭐 로봇으로 움직이든 자동차로 움직이든 가고 싶은 걸로 이슈로 붙여갖고 움직일 겁니다. 올라가고 싶으면. 그리고 그 이면에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20만 원 돌파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아무 핑계를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뭐 자동차가 잘 팔린다 내지는 뭐 지금 로봇이 앞으로 뭐 전망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현대차는 위로 뚫게 돼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뉴스는 중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뉴스는 아무거나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20만 원 뚫을 수 있으니까 뚫고 나서 다시 질문 주세요. 22만 4천 원까지는 지금은 보이진 않아요. 21만 원까지는 보이는데 22만 원까지는 아직 안 보이니까 돌파되면 질문 주시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OCI를 14만 3천 원에 조금 있고요. 또 12만 5천 원에 며칠 전에 또 뭐 태양광 잘 올라간다 그래서 조금 더 샀더니 도로 많이 빠지네요. 그러니까 참 OCI는 개인들을 참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이게 깔끔하게 쭉쭉쭉 안 올라가고 올라간 듯 하면서 또 떨어지고 그렇다고 네. 계속 떨어지지도 않고 또 떨어질 듯 하면은 또 올라가고 그러는 종목인데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박스권이니까 네, 지금 모양에서는 요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10만 원 초반까지는. 네, 그리고 또 올라오면은 또 어느덧 또 올라오면 또 13만 원, 14만 원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에선 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흔들린다고 겁먹지 마시고 밀리면은 그냥 냅둬요. 그냥 냅뒀다가 다시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면 13만 원에서 좀 비중을 줄였다가 또 내려오면은 11만 원, 10만 원짜리 해서 다시 사고 그렇게 해갖고 절반만 가지고 그렇게 사고 팔고를 하세요. 그래서 14만 몇천 원에서 14만 3천 원에 사놓은 게 좀 있어갖고 조금 더 들어갔더니 더 들어갈 필요는 없죠. 더 들어가려면 이제 10만 원 초반대에서 추가할 수는 있죠. 10만 원 초반대요. 네, 초반대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지금 박스권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지 매수, 저항 매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는 여기를 또 뚫어요. 여기를 뚫고 15만 원 이상을 뚫으면 이제 18만 원 가고 그래요, 이제. 네, 걔는 그럴 수 있는 차트로 지금 바뀐 거라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얘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8만 원 가는 거 알겠는데 그게 내년에 내년 6월 달에 간다고 하고 다음 달에 10만 원 내려가고 11월 달에도 10만 원에 있으면은 또 마음고생이 심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3만 원, 14만 원 가면 한번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반만 갖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버티기도 편하고 재미있고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들 엄청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짜증을 넘어서 이제는 주식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종목들이 시장들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다면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 때에서 불안하지 말라고 조만간에 이제 바닥 임박했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온라인에서 서울경제 더하기에서 온라인에서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후에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줬는데요.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도 바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온라인 강연회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 에서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온라인 강연회 준비해 주셨는데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안내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